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속재산은 법률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서 배우자는 1.5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는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는데요. 기여분이라는 거는 내가 망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특별히 내가 망인을 더 많이 부양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고요. 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은 보통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많이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그 기여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내가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어떤 경제적 기여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유는 내가 망인을 특별히 더 부양했다라는 부양에 관한 기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제적 기여의 경우는 보통 배우자의 경우에 그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직접 같이 일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던가 아니면 뭐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금을 투자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그 망인의 사업체를 도우면서 함께 일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예컨대 망인이 아프시거나 해서 사업체에서 물러나시고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해서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재산을 더 증식시키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배우자의 경우에 그 재산적인 기여 없이 단순히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아플 때 간호하고 이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과거 판례를 보면 뭐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시부모 부양하고 아프실 때 10년 넘게 병수발하고 해도 그게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부부가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한 기여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과거의 판례고요. 지금은 사실 배우자라고 해도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뭐 부양, 헌신 이런 걸 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배우자도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병간호도 오랜 기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를 단순히 뭐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을 어느 정도 드리고 이 정도로는 좀 특별한 기여라고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성년이 지난 후에도 같이 살면서 부모님의 가사일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부모님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생계 유지에도 보탬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고요. 또 다른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으면서 거의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그 근처에서 같이 살면서 아프실 때 계속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특히 내가 나의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그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부양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고요. 그리고 기여분의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에 도대체 몇 퍼센트나 인정되냐,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재판부마다 뭐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기여분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그 판례에서 나타나는 그 인정 비율을 보면 10%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여분 같은 경우는 10%나 20% 정도만 인정되더라도 그게 상속받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상속인보다 그 이상의 비율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여분은 20%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기여분 이렇게 비율을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경제적인 기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지는 부양에 대한 기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다른 상속인의 유책성이라든가 특별수익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책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구하라 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구하라 씨 양육에 거의 관여를 안 하시고 아버지 혼자 키운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례 중에는
남편이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한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 그 아내를 간호하고 오랜 기간 부양한 자녀들에게 그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 각각에게 기여분 40%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에게 기여분이 80% 인정되고 그 남편에 대해서는 거의 기여분 그 상속재산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이라는 거는 예컨대 배우자가 망인이 살아계실 때 경제적인 어떤 기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부양적인 기여를 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살아가실 때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판례는 그런 특별수익이라든가 다른 상속인의 유책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기여분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여분이 100% 인정될 수도 있느냐, 다른 상속인들은 아예 재산을 가져가지 않고 완전히 기여분을 100% 인정해서 그 사람만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가 근데 그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다 내가 그 낸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상속인이 배우자의 부모와 그 배우자인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100%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7, 80% 이상 굉장히 높은 비율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100% 인정된 사례 중에 이제 계모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그 전 부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100%를 주장한 경우인데요. 그 상속재산이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이 전체였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뭐 그 돈에 대해서 막 다툰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상해서 그 상속재산을 주장한 경우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계모가 살아가야 될 어떤 기본적인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 100%를 인정해서 그냥 그 계모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여분은 정말 고려되는 요소가 많고 재판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몇 프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1, 20%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우자의 다른 사람들의 유책성이라든가 특별수익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높은 비율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상속재산의 몇 %를 먼저 기여분으로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특정 금액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정 재산에 대해서 완전히 그 기여를 인정해서 그리고 아니면 그 특정 재산 자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은 보통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같이 청구해야 돼요. 기여분은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같이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을 끝냈는데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인지 청구 같은 것을 해서 나도 상속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재산 가액 상당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여분하고 또 비슷한 게 유류분이라고 있잖아요. 좀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유류분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생전에 제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서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장하는 거고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유류분 청구를 어떤 상대방이 했을 때 내가 그 기여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기여분으로 유류분 부족분이 생겼다고 해서 기여분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완전히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